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기대해야 한다고 설교한 목사가 몇 시간 후 자택에서 살해됐습니다. 신도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위해 살며 가능한 한 많이 그를 증거하라고 설교한 오클라호마 침례교회 데이빗 에번스 목사가 설교 후 몇 시간 만에 살해됐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에번스 목사는 설교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어려움을 기대하라고 촉구한 몇 시간 후 자녀들과 아내가 있는 집에서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현재 코비드 백신과 달리 냉동 온도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유통과 접근성이 쉬운 먹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미국계 이스라엘 회사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인 오라메드 제약사는 지난 주말 프리맥스 바이오텍과 손잡고 새로운 회사인 오라백스 메디컬을 통해 세계 최초의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 농구팀은 NCAA 경기에서 금지돼야 한다라고 USA 투데이 에디터가 주장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고용한 한 편집자는 NCAA 남자농구 대회 스윗 16에 신데렐라를 출마시킨 기독교 기관인 오랄 로버츠 대학이 성적 정책을 놓고 NCAA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사립 기독교 학교 ORU는 학생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럼에 대해 엘버트 몰로 남침례신학대학 총장은 만약 USA 투데이가 오랄 로버츠를 위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향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엘라바마주 북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엘라바마에서 14건의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에서 한 건이 보고됐으며 당국은 버밍엄 대도시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룬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버밍엄에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오헤치 마을을 강타해 성인 가족 3명이 사망했고 모빌홈에서 남자 1명과 여성 1명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송전소 피해로 전기가 끊겨 3만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어제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이사는 어제 부재자 투표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정부의 선거 운영 통제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부재자 투표 요청 기한을 선거 전 11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증이나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함 사용을 축소해 사전투표 장소에만 배치하고 선거구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처음으로 공식 단독 회견을 갖고 최근 남북 국경 지대 이민자 문제가 자신의 언행이나 정책 기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제시했던 취임 후 100일간 코비드 백신 접종 횟수 1억 회분을 상향 조정해 2억 회 접종 목표를 잡았고 다음 재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의 종합적인 목표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세계 최고 부유국이자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조지아주 한인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20여 개 한인 단체들로 구성된 애틀랜타 아시안 혐오 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조지아주 둘로스 퀴넷 플레이스몰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악천 후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아시안 혐오 범죄를 멈추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도 오늘 오후 5시 호노팍에서 애틀랜타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인종차별 혐오 범죄 규탄 연대 시위가 열립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 라이트우드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웨스트 79가 스트리트,
2500블록에 있는 한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적어도 2사람이 저정 직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잉글우드의 26세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최소 4명이 크라이스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2세에서 41세 사이입니다. 시카고시가 코비드 지표에서 다시 확진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바이러스의 세 번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리오픈 계획에 대해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대부분의 실내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실외 제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와 레스토랑은 테이블 간격을 6피트 떨어져 있도록 설치하며 야외 테이블 크기를 10명까지, 결혼식이나 기타 커뮤니티 이벤트는 총 야외 수용 인원은 50% 또는 100명 미만으로, 공연장, 극장 등 좌석이 있는 이벤트는 야외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장소는 25% 수용 가능하며 소규모 장소는 50% 수용 인원 또는 50명 이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6피트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 수용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센터의 야외 수업은 100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11만 8천 건 이상의 예방접종과 함께 2190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와 35명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2만 9,898명, 누적 사망자 23,44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던 중 강풍으로 자초된 길이 400m짜리 중국 컨테이너 화물선에 막혀 사흘째 인근 선박 150여 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6% 뛰었다는데 운항 재개에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이 유명 연예인에 잇따른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가 하면 신장 특산품 구매와 신장 여행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H&M과 나이키 등 일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어제까지 30여 명의 중국 연예인들이 해당 기업과의 광고 모델 등 협력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은 신촌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각각 부동산 세금 감염과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워 이번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4, 50도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42도, 주말인 내일은 5, 60도대 흐린 날씨 보이겠고 약간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주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39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